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몇 년 전 올린 호접란 영상들을 많이 봐주시고 댓글로 호접란이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내용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호접란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 10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접란 꽃 피우는 방법과 그 원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로 호접란 자체가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물론 죽어가는 호접란이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껴서 꽃대를 올려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꽃의 크기도 작을 뿐더러 꽃을 피워내고 나면 호접란의 세력이 더욱 약해져 결국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지 않은 호접란이 꽃대를 올리는 경우라면 꽃대를 일찍 잘라주는 것이 좋아요. 구독자님들 중에 어린 호접란을 키우시는 경우는 많지 않을 듯한데요. 이 호접란은 몇 해 전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향기나는 원종 호접란 비올라시아예요. 조직 배양을 통해 필름통에 자라던 아기 호접란이었는데 5년을 키웠는데도 아직도 크기가 작아요. 올해부터 집중 관리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호접란의 경우라도 꽃을 피우지 않아요. 제 경우는 토분의 수태 조합으로 호접란을 키웠을 때 가장 성적이 좋았어요. 밖으로 심어 키울 수도 있고 나무 껍질 등에 붙여서 키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베란다 환경이라면 토분의 수태 조합이 가장 무난합니다. 겉 수태가 바삭하게 마르면 흠뻑 물을 주고 또 마르면 주고 하면 되거든요. 3년 전부터는 호접란을 흙에 심어 키우고 있는데 역시 성적이 정말 좋아요. 혹시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잎도 건강하고 뿌리도 많이 있는 호접란이라면 저온 처리를 통해 꽃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저온 처리라는 단어 때문에 호접란을 추운 곳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낮 온도 25도, 밤 온도 18도, 즉 낮과 밤의 온도차가 7도 정도 나는 곳에서 약 4주간 지내게 되면 잎장과 잎장 사이에서 꽃눈이 만들어집니다. 꽃시장에서는 사계절 내내 꽃이 핀 호접란을 볼 수 있는데요. 호접란 재배 농가에서는 재배 시설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호접란의 꽃눈을 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호접란 꽃 하나 피우겠다고 베란다의 온도를 조절할 순 없잖아요. 호접란 꽃눈이 분화하는 낮 온도 25도, 밤 온도 18도가 4주 정도 지속되는 때가 바로 10월이에요. 물론 이 조건은 베란다 창을 저녁에도 열어두어야 성립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베란다 창가에 호접란들을 두고 10월 말까지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어요. 10월 말이 되면 최저 온도가 거의 15도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때가 되면 꽃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결론은 빛이 잘 드는 베란다 창가에 두고 창문만 열어놓는다면 10월 한 달간 자연스럽게 꽃눈 분화가 되는 거예요. 꽃대가 자라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특별히 따로 관리해줄 것은 없어요. 예전에는 꽃대가 자라기 시작하면 따뜻한 거실로 들여서 꽃을 피우게 하기도 했는데 자칫 갑작스럽게 건조해진다거나 온도가 온화해지는 변화로 인해 꽃대가 자라다 멈추기도 합니다. 혹은 꽃봉오리 상태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말라 떨어지기도 해요. 차라리 겨울에도 베란다에 두고 키우면 무난하게 꽃까지 피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온도로 인해 꽃대가 자라는 속도가 살짝 느려져 초봄이 되어야 꽃을 피우는데 꽃대의 성장이 느린 만큼 꽃의 개수는 그만큼 풍성해지고 개화 기간도 굉장히 길어져요. 다만 겨울 최저 온도가 영상 7도 아래가 된다면 냉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베란다가 너무 추운 경우라면 베란다에서도 가장 따뜻한 거실 쪽으로 옮기거나 거실 샤시 근처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꽃눈이 분화되는 10월 한 달간은 물이 약간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겉수태가 마르면 수태가 다시 젖을 정도로 흠뻑 물을 주면서 키우지만 10월 한 달간은 거의 물을 주지 않다시피 합니다. 겉수태가 마르고 속수태까지 마르게 되면 화분의 무게가 정말 가벼워지는데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겉수태가 살짝 촉촉해질 정도로만 물을 주면서 관리해요. 그런데 물을 줄이는 단수의 경우 호접란 재배의 경험이 적은 분들이라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 조건들만 갖춘다면 호접란이 꽃을 피우는데요. 모든 호접란이 이 조건으로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호접란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의 호접란들은 아마빌리스 호접란을 교배 육정하여 만들어진 것이 많아요. 이런 일반적인 호접란들이 저온 처리를 통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요즘은 원종 호접란과 원종 1차 교배 호접란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이 원종 호접란들 또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호접란에 비해 꽃이 작고 꽃 개수도 적어요. 하지만 향기로운 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잎장이 얇으며 옆으로 누워 자라는 원종 호접란들은 주로 여름에 개화를 해요. 10월에 저온 처리를 한다고 해서 꽃대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호접란은 쉔러리아나라고 부르는 원종 호접란이에요. 원종 호접란이긴 하지만 이 쉔러리아나는 일반적인 호접란과 마찬가지로 일교차에 의해 꽂는 분할을 해요. 잎의 무늬가 멋있고 꽃의 향기도 가지고 있어서 몇 개째 기르고 있는데 긴 꽃대에 꽃을 굉장히 많이 피우는 품종이어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호접란이 저온 처리로 꽃을 피우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은 비료입니다. 호접란에 꽃을 피우게 하려고 비료를 많이 주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자칫 질소질이 많아져 꽃을 피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호접란의 경우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주지 않고도 어느 정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잎과 포기의 크기를 키우고 크고 풍성한 꽃을 피우기 위해선 비료를 잘 써야 하지만 이는 저도 아직 완벽한 가이드가 잡히지 않았어요. 현재도 호접란에 여러 비료들을 주어가면서 키워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되면 영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접란 꽃 피우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올해에는 꼭 자력으로 호접란 꽃을 피워내 보시고 성공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